話す日本語。こんにちは。話す日本語です。하나스 일본어입니다. 암기해야 할 부사가 100개를 넘어가고 있네요. 그래도 일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꼭 넘어가야 하는 산이니 힘을 내서 오늘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別に、別に、 딱히 라는 뜻입니다. 부정문과 함께 쓰여서 딱히 뭐뭐는 아니다, 별로 뭐뭐는 아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자는 별개, 별도 할 때의 그 별자입니다. 뒤에 붙은 니는 명사를 부사처럼 만드는 조사입니다. 배츠니는 나니모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히 아무것도 뭐뭐뭐 이런 조합입니다. 예문에는 나니모가 없지만 나니모가 결합된 문장 3개만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別に、何もないです。 딱히 아무것도 없어요. 別に、何も心配していません。 딱히 아무것도 걱정하고 있지 않아요. 別に、何も食べたくないです。 딱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別に問題はありません。別に問題はありません。別に問題はありません。たっぷり、たっぷり、 충분히, 듬뿍 이라는 뜻입니다. 양이 많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인데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여유 있게 충분하다, 모자람 없이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밑에 설명처럼 소스를 듬뿍 뿌려달라고 할 때에도 충분히 연습했다고 할 때에도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문처럼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도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たっぷり、 듬뿍이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하지 않나요? 탑뿌리, 듬뿍, 탑뿌리, 듬뿍, たっぷり、 듬뿍.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時間はたっぷりあります。時間はたっぷりあります。時間はたっぷりあります。十分、十分、 충분히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나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때로는 명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유 있다는 의미이지만 다소 딱딱한 표현입니다. 부사로 쓸 때 부사로 만드는 조사, 니를 붙이는 것이 정석이지만 회화에서는 니가 자주 생략됩니다. 니를 붙이는 경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十分に理解しました。十分に理解しました。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十分考えました。十分考えました。十分考えました。とにかく、とにかく、 어쨌든, 아무튼 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건 나중에 하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자는 느낌입니다. 토니카쿠는 원래 한자 표기가 있지만 지금은 히라가나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자를 보면 토끼뿔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토끼한테 뿔은 없잖아요. 토끼뿔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건 원래 없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이런 의미로 변형된 것입니다. 어쨌든 갑시다. とにかく行きましょう。とにかく行きましょう。とにかく行きましょう。ワクワク、ワクワク、 두근두근 설레는 모습입니다. 일본어는 이런 의성어와 의태어를 많이 쓰는데요. 오노마토페라고도 합니다. 이 채널에 오노마토페만 모아놓은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생활에 설레고 있습니다. 新しい生活にワクワクしています。新しい生活にワクワクしています。新しい生活にワクワクしています。ドキドキ、ドキドキ、 두근두근 이라는 뜻입니다. 두근두근 긴장했을 때, 두근두근 설렐 때, 두근두근 불안할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에서 유래했습니다. 한국어의 두근두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근두근, 도끼도끼 비슷하죠. 계열이 완전히 다르기는 하지만 두근두근이라는 표현과 가끔이라는 표현은 구분해야 합니다. ドキドキ、時々、ドキドキ、時々、 시험 전에 긴장했습니다.
試験の前にドキドキしました。試験の前にドキドキしました。試験の前にドキドキしました。イライラ、イライラ。 짜증이 나서 마음이 들끓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라이라는 상황에 따라 부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명사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의 태도에 짜증이 났습니다. 彼の態度にイライラしました。彼の態度にイライラしました。彼の態度にイライラしました。ぼんやり、ぼんやり。 멍하게, 멍하니 라는 뜻입니다. 의식이 또렷하지 않거나 기억이나 시야가 흐릿할 때 쓰는 부사입니다. 이것도 오노마토페입니다.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ぼんやり空を見ていました。ぼんやり空を見ていました。ぼんやり空を見ていました。のんびり、のんびり。 느긋하게 라는 뜻입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편안하고 여유있게 있는 상태로 이것도 오노마토페입니다. 논비리 뒤에는 스고스나 스루를 붙여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표현합니다. のんびり過ごす、のんびりする。のんびり過ごす、のんびりする。 휴일은 느긋하게 보냈습니다. 休日はのんびり過ごしました。休日はのんびり過ごしました。休日はのんびり過ごしました。ブラブラ、ブラブラ。 어슬렁어슬렁, 빈둥빈둥 이라는 뜻입니다. 목적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으로 이것도 오노마토페입니다. 의미상 걷다, 산책하다 등의 단어와 자주 붙어 다닙니다. ブラブラする、 빈둥거리다. ブラブラ歩く、 어슬렁 어슬렁 걷다. ブラブラ散歩する。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다. 쉬는 날에는 거리를 어슬렁어슬렁 걸어요. 休みの日は街をブラブラ歩きます。休みの日は街をブラブラ歩きます。休みの日は街をブラブラ歩きます。はっきり、はっきり。 분명히, 또렷하게 라는 뜻입니다. 애매하지 않고 또렷한 모습을 말합니다. 굳이 반대말을 찾자면 논비리입니다. はっきり、のんびり。はっきり、のんびり。 분명히 말해주세요. はっきり言ってください。はっきり言ってください。はっきり言ってください。ニコニコ、ニコニコ。 방긋방긋, 생글생글 이라는 뜻입니다. 방긋 웃는다는 것은 니코니코 뒤에 와라우를 붙여도 되고 스루를 붙여도 됩니다. ニコニコ笑う。ニコニコする。ニコニコ笑う。ニコニコする。 그녀는 방긋 웃고 있습니다. 彼女はニコニコ笑っています。彼女はニコニコ笑っています。彼女はニコニコ笑っています。生き生きと、生き生きと。 생기있게, 활기차게 라는 뜻입니다. 부사를 만들 때는 니, 대, 쿠 등을 붙이기도 하지만 오노마토페의 경우 이렇게 토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활기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彼は生き生きと働いています。彼は生き生きと働いています。彼は生き生きと働いています。ペラペラ、ペラペラ。 우리의 목표입니다. 유창하게 라는 뜻입니다. 일본어를 유창하게 말합니다. 日本語をペラペラ話します。日本語をペラペラ話します。日本語をペラペラ話します。さっぱり、さっぱり。 기분이 산뜻할 때에도 음식 맛이 담백할 때에도 이 부사를 씁니다. 이 부사가 부정문에 사용되면 전혀 뭐뭐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목욕하고 나서 개운해졌을 때, 머리 자르고 상쾌해졌을 때, 답답함이 사라지고 가벼워진 느낌을 이 부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음식이 기름지지 않고 깔끔한 느낌일 때도 이 부사를 사용합니다. 전혀 모르겠을 때, 전혀 기억이 안 날 때, 부정문과 함께 이 부사를 사용합니다. 샤워하고 개운해졌어요. シャワーを浴びて、さっぱりしました。シャワーを浴びて、さっぱりしました。シャワーを浴びて、さっぱりしました。 전혀 모르겠습니다. さっぱりわかりません。さっぱりわかりません。さっぱりわかりません。 앞에서 정리했던 건데 기억이 나시나요? 전혀 모르겠다는 표현 중에 삿바리를 사용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わかりません。よくわかりません。あまりわかりません。ちょっとわかりません。いまいちわかりません。 전혀 모르겠습니다. 全然わかりません。全くわかりません。さっぱりわかりません。いつか、いつか、 언젠가 라는 뜻입니다. 그와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彼とはいつかまた会えるような気がします。彼とはいつかまた会えるような気がします。彼とはいつかまた会えるような気がします。いずれ、いずれ、 언젠가는 결국 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본 이츠카는 시간이 지났을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인데 이즈레는 결국 그렇게 된다는 확신을 표현합니다. 멋있게 말하면 뭔가 필연적인 미래, 그런 느낌입니다. 아래 예문이 이 단어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으니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것도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いずれ、わかるでしょう。いずれ、わかるでしょう。いずれ、わかるでしょう。 독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운 부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장을 해석해 보세요. 今はさっぱりわかりませんが、努力を続けていけば、いずれ自然に理解でき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今はさっぱりわかりませんが、努力を続けていけば、いずれ自然に理解でき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今はさっぱりわかりませんが、努力を続けていけば、いずれ自然に理解でき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 지금은 전혀 모르겠지만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 결국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めったに、めったに、 부정문에 쓰여서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좀처럼 외식하지 않습니다. めったに外食しません。めったに外食しません。めったに外食しません。絶対に、絶対に、 절대로 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絶対に忘れません。絶対に忘れません。絶対に忘れません。決して、決して、 부정문에 쓰여서 결코 뭐뭐 않다는 뜻이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決して諦めません。決して諦めません。決して諦めません。まさか、まさか、 설마 라는 뜻입니다. 상황을 믿을 수 없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쓰는 부사입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스즈메가 거리에서 급히 달려가며 마사카, 마사카라고 되뇌었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마사카를 2번이나 반복했다는 건
그만큼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겠죠. 설마 정말입니까? まさか本当ですかまさか本当ですかまさか本当ですかなんとか、なんとか、 어떻게든 이라는 뜻입니다. 힘들었지만 어찌어찌 해결했다는 느낌의 부사입니다. 어떻게든 시간에 맞췄습니다. なんとか、間に合いました。なんとか、間に合いました。なんとか、間に合いました。ほとんど、ほとんど、 거의, 대부분, 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그 수준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부사는 긍정문과 부정문에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거의 뭐뭐하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 두 가지 의미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ほとんど、終わりました。ほとんど、終わりました。ほとんど、終わりました。ほぼ、ほぼ、 이것도 거의 라는 뜻입니다. 이 부사는 뉴스나 설명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거의라는 표현은 호돈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ほぼ、終わりました。ほぼ、終わりました。ほぼ、終わりました。 필수부사 5번째 영상이 끝났네요. 이제 영상이 하나 남았습니다. 꾸준히 복습하면서 마지막 강의까지 달려가 봅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お疲れ様でした。